네, 안녕하세요. 경제수학 2차시죠. 경제수학 1차시에서는 주로 수능에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해 드렸다면은 2차시에서는 2차시부터는 이제 경제수학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챕터는 소단원 하나를, 소챕터 하나를 1시간 동안 나갈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묶어서 2개 이런 식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경제 수학이다 보니까는 수학적 개념도 중요하지만 경제 용어를 모르면 또 이 경제 수학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익숙할 수도 있고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경제 용어는 꼭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넘겨볼게요. 자, 경제 지표인데요. 보면은 연산, 비율,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란 비례 이렇게 나오고요. 이번 시간에는 연산과 비율 이렇게 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 그리고 비례 이렇게를 같이 볼 예정입니다. 연산이에요. 여러분 연산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지만 우리가 수학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연산이거든요. 더하기 아시죠? 모두가 알고 있는 더하기. 얘도 연산입니다. 연산이라는 거는 어떤 거와 어떤 거를 결합시켜주는 아이들이 되는 거고요. 요거로 인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연산이 뭐 더하기도 있고 빼기도 있고 곱하기도 있고 나누기도 있고요. 혹시 여러분이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새로운 연산을 정의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뭐 연산 서클이라고도 하는데요. 어쨌거나 연산은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요. 수학이 이루어지는 모든 거는 연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보면은 이제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있는데요. 그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괄호의 중요한 부분도 알고 있죠. 곱하기랑 나누기가 나오면 더하기랑 빼기보다 앞에 먼저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냥 괄호가 있으면 괄호 먼저 하고요. 곱하기 나누기가 있으면 그냥 순서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네, 빼기는요. 더하기의 역연산이라는 말도 해주고요. 나누기는 곱셈의 역연산이라는 이야기도 해주게 됩니다. 물론 수학에서는 0으로 나눈 경우는 제외해야 되겠죠.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거고요. 연산을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수학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경제 수학을 익히는 데 필요한 서칭 연산 정도로만 일단은 처리를 하겠습니다. 혹시 방금 들으셨나요? 학교 종소리가 울리죠. 경제지표를 나타낼 때요. 단위라는 건 중요한 기준을 이용하는데요. 보통 국가 단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예산도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런 돈들을 공을 붙이다 보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공을 붙이지 않고 이제 편한 방법들을 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 요거 공이 몇 개인가요? 너무 많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386조 7천억 원 이렇게 간단하게 단위라는 걸 이용해서 나타내면 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3.2천원 이렇게 되죠. 이거 뭐 별거 없어요. 그렇지만 이 정도가 가게 돼도 어마어마하죠. 2억 7,500만 원만 하더라도 공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예산 어떻게 돼요? 조지요, 조. 네. 거의 500조 이런 예산이 되는데 보시면 이걸 숫자로 나타낸다면 이 칸에 다 넣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요. 본 예산 A, 추경 예산 B, 예산안 2016년 예산 시할 때 본 예산에 대한 증감률이 나와 있죠. 어떻게 계산해요? 올해 예산안에서 이걸 빼고 이걸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누는 거를 2차 좀 이따 할 건데요. 이 나눠지는 수가 항상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좀만 넘어가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2016년 정부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곳에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제 읽어볼게요. 다음과 같은 수와 기호를 가지고 있다고 하자. 이 수들과 기호를 이용해서요. 두 개의 연산만을 이용해서 73을 만들어 보지요. 물론 밑에 나와 있는 풀이로 나타낼 수도 있겠지만 뭐 다양한 연산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겠죠. 여러분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서칭 연산을 모두 사용해 두 자의 짝수를 만들어 보세요. 밑에 있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비율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수학적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요, 한 교실의 여학생과 남학생의 비율이 1대2라고 한다. 교실의 총 학생 수가 30명일 때 남학생 수는 몇 명인지 생각해 보아라. 1대2니까요, 남학생 수의 비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건데, 어떻게 보통 하나요? 1대2라고 하면 전체가 얼마예요? 3이죠. 그래서 1에 해당되는 게 10명이구나. 왜냐면 30을 3으로 나누면 되니까요. 그래서 결국 남학생의 비율이 2에 해당되니까 20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되는지 밑에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율이라는 표현을 나타내고요. 여러분 유리수의 정의도 알죠? rational number, b가 있는 수거든요. 유리수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일 중요한 말은 요거예요. 요거요. 네. 요 말이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네. A 대 B랑요, B 대 A를 구별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A 대 B, 이렇게 읽으면 전혀 문제가 없죠. A 대 B를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표현할 때는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학이라는 게 수학 기호지만 그 기호를 쓰는 거는 우리의 약속인 거고요. 그거를 읽고 생각하는 건 또 한국말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기호를 한국말로 옮기고 한국말을 기호로 옮기는 작업들을 여러분이 좀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중요한 거예요. 자, A 대 B는요, A 대 B로도 얘기를 하고요, B에 대한 A의 B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A와 B의 B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해주든, 이렇게 얘기를 해주든, 이렇게 얘기를 하든, 여러분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한국 표현은요, 요 두 번째예요. B에 대한 A의 B고요. 요 B가 바로 뭐뭐에 대한일 때 요 대한 앞에 있는 요 말이요. 결국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3시간 동안에요. 15km를 간 거예요. 그러면 1시간 동안 어떻게 하죠? 15를 3으로 나눠서 5km per hour라고 쓰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뭐뭐에 대한 이런 게 이제 기준수가 되는 거고요. 기준수는 이렇게 나눠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수 A와 B의 B, 즉 A 대 B의 비율을 이렇게 나타내요. 나눠지는 게 기준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B분의 A를 비율의 분수라고 하고요. 이를 소수로 나타낸 것을 비율의 소수라고 합니다. 예제 2번 보면은요. 2 대 3, 그죠? 3에 대한 2의 B, 이의 값을 반올림하여 소수 셋째 자리까지 구하여 달래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약속을 할게요. 일반적으로 아무 말이 없으면요, 셋째 자리까지 구하여라 그러면 넷째 자리까지 구합니다. 그리고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시면 돼요. 예, 셋째 자리까지 구하여라. 그러면 3분의 2니까는요 3분의 1 여러분 나눠보면 알 거예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넷째 자리까지만 딱 구하신 다음에 반올림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끔 가다가요, 셋째 자리까지 구하라 했는데 다섯째 자리까지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수가 있을 수 있죠. 2, 3, 4, 4, 6 이렇게 나오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2, 3, 4죠. 근데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0.235가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셋째 자리까지 구하라고 했을 때는요, 이게 아니고 무조건 한 자리만 딱 더 계산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비율값들은요,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써서 나타내게 돼요. 통계 자료를 나타내거든요. 국민소득통계 생산지수, 출하지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타나게 되고요. 이런 거에 대한 용어들은 뒤쪽에서 필요한 경우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 지표 몇 가지를 합성하여 경기 변동을 확인하거나 장래의 경기 변동을 예측하는 것을 근거로 삼는 것을 경기 지표라고 한다. 네, 요 말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넘어왔네요. 자, 여기요. 국민소득 통계의 총량 지표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단위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GNP, GDP, GNI. 이 중에서 아마 경제에 관심이 있었으면요, GDP라는 용어를 가장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각각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GNP, 국민 총생산이에요. 1년 동안 국민들에 의해 최종적으로 생산된 물건과 서비스의 가치. 그래서 국민이 외국에서 생산한 것은 포함이 되고요. 외국인이 국내에서 생산한 것은 포함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GNP는요, 가계 지출, 우리가 쓴 거죠. 민간 투자 지출, 기업들이 쓴 돈이고요. 정부의 재화가 그냥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서비스를 구입한 비용, 다음에 수출, 우리가 번 거죠. 수출은, 수입은 우리가 손해본 거니까 이 수입은 빼준다고 생각하는 개념이고요. GDP는 국내 총생산이에요. 그 외국과의 교류가 다양해지고 외국인도 우리나라에 와서 경제활동 많이 하다 보니까는 요즘은 이 수치를 경제활동 수치로 조금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1년 동안 나라 안에서 최종적으로 생산된 물건과 서비스의 가치고요. 국민이 외국에서 생산한 건 포함하지 않고 외국인이 국내에 생산한 것은 포함한, 즉 국내에서 일어난 경제활동인 거죠. 그래서 GDP는 GNP에서요, 대외 수치 소득, 대외 지출 소득을 뺀 게 됩니다. 대외 수치 소득을 빼고 대외 지출 소득을 더한 게 됩니다. 대외 수치 소득, 국민이 외국에서 번 소득은 당연히 빼야 되겠죠. 국민들이 번 걸 얘기했으니까는요. 그리고 외국인이 국내에서 번 소득은 빠져 있었던, 아까 뺐던 개념이니까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죠. 1990년대는요. 국가 간 자본 및 노동의 이동과 기술 이전 등의 요소로 소득의 소득 규모가 커지니까는요. GNP와 GDP 간의 차이가 확대가 많이 돼서 경제활동 생산 중심 지표를 GDP로 많이 바꿨고요. 실제 우리나라도 GDP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GDP 중에서요, 생산 지표는 GDP를 쓰는데 소득 지표의 경우에는 GNP 대신 한 나라의 국민이 생산 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받은 소득의 합격인 GNI, 국민총소득이라고 하고요. 이게 새롭게 제한돼서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아직 많이 들어보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GNI는요, GDP에다가 해외 투자 소득,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번 것까지 더해준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NI가 뭐냐, 그다음 GDP가 뭐냐, GNP가 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구별하실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GNP, GDP, GNI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이거고, 어떤 것들이 이거고, 어떤 것들이 이걸 나타내는 건지 정도만 이해하고 이 용어들을 정확히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1번 볼까요? 다음은 빌 게이츠의 기사인데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쭉 있어요. 하지만 이외에 썼는지 모르겠죠. 문제에서는 요겁니다. 미국의 국내 총생산을 구해달래요. 근데 게이츠 재산 얼마예요? 900억 달러고요. 이는 미국 GDP의 0.5%에 해당이 된대요. 미국의 GDP를요, G라고 둘게요. 그럼 여기에 얼마를 곱해요? 0.5%를 곱하면 이게 900억 달러가 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G 곱하기 100분의 0.5. 퍼센트는 100분의 1 단위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따라서 G는요, 900억 달러에다가 얼마를 곱해요? 역수로 곱해야 되니까 5분의 1000을 곱하니까 얼마가 나오죠? 180,000억 달러.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18조 달러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퍼센트 단위가 나와서 그냥 잠깐 얘기하는 건데요. 퍼센트의 동그라미가 몇 개예요? 2개죠. 그래서 100분의 1 단위고요. 혹시 요런 거 들어보셨나요? 퍼밀. 퍼밀은 0.3개죠. 1000분의 1 단위. 그쵸? 그 단위들을 보면은요, 그 단위들이 그냥 생긴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긴 이유가 대부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나 그냥 상식으로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 성장률. 경제 성장률 중요하죠. 올해 얼마큼 성장할 것이냐, 경기가 좋아질 것이냐, 아니면 후퇴할 것이냐, 뭐 이런 걸 봐야 되는 거니까는요. 이 경제 성장률은요, 금년도 실질 GDP에서 전년도 실질 GDP를 빼고요. 전년도 실질 GDP로 나눠줬죠. 그러니까 뭐가 기준이 돼요? 요게 기준이 되는 거죠. 거기에 성장률,
100분의 1 퍼센트 단위니까 100을 곱해주면 됩니다. 예제에서 한번 볼게요. 2만 달러, 3만 달러 미만들의 국가들인데요. 문제에서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의 6개년 평균을 구해달래요. 대한민국 여기 있네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개년. 평균 어떻게 구하면 돼요? 다 더해서 얼마로 나눠요? 6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약 3.163이라고 되네요.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달라고 했는데요. 자료 자체가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이 자료가 참값이 아니죠. 근사값이죠. 그래서 근사값이어서 최종답도 약 이 정도라고 적어 놓게 됩니다. 1인당 GDP는 소속 국가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비교하는 지표인데요. 실질 GDP를 인구수로 나눈 값이래요. 그래서 1인당 GDP, 우리나라도 많이 얘기를 하죠. 실질 GDP를 인구수로 나누면 됩니다. 전체 인구수가 50명의 국가의 올해 실질 GDP가 작년 100에서 150으로 증가했대요. 경제 성장률과 올해 1인당 GDP를 구해달래요. 그럼 경제 성장률을 어떻게 해요? 기준이 누구예요? 작년이죠. 100분의 얼마 증가했어요? 50이 증가했죠. 퍼센트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50%가 증가했고요. 1인당 GDP는 올해 150, 이거를 인구수인 50으로 나누면 3. 그래서 1인당 GDP는 3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거 보니까는요, 1인당 어때요? GDP가 증가하고 있죠. 네, 이거 보면은 앞으로도 더 증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IMF 세계 경제 성장률을 나타낸 표인데요. 2020년이지만 지금은 2016, 17년 자료가 있네요. 여기 보시면 그래도 한국 선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주로 높은 나라들이 어디예요? 신흥 개도국, 다음 중국, 인도 떠오르는 경제 주체들이죠. 네,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우리가 등교도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전염병으로 인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경제 성장률이 전부 다 이제 다운이 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되면은 지표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한번 경제 수학을 배우는 거니까요.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2번 볼게요. A라는 사람의 임금은 200만 원이고요. 세금으로 60만 원을 제외하면 실질 세후 임금은 140만 원이 되고요. B라는 사람은 임금은 450만 원이고 세금으로 90만 원을 제외하면 실질 세후 임금은 360만 원이 된대요. 이때 두 사람 A와 B의 수입에 대한 세금의 비율을 퍼센트로 나타내 달래요. 여기 나왔죠? 빨간색 할까요? 네, 여기 나와있죠? A와 B의 수입에 대한 세금의 비율이죠. 그러니까 누가? 저거까지 다시 A의 수입에 대한 세금의 비율이니까는요. 결국 누가 기준이 돼요? 이게 기준인 거죠. 따라서 A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수입이 기준인 거예요. 얼마예요? 200. 그죠? 세금이 얼마예요? 60. 비율인데 퍼센트였으니까 100. 그래서 A는 얼마예요? 30%가 되는 거고요. B는요. 수입이 얼마예요? 450. 이게 기준이에요. 기준이 분모로 가는 거예요. 450에 세금이 얼마였죠? 90. 90이었으니까 퍼센트 단위 100 곱하면 이렇게 하면 5죠. 그래서 20%라고 여러분이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한국말이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A 대 B, 그죠? A 대 B라고 그랬지만 B에 대한 A라고 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에 왔다 갔다 잘 하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앞쪽은 여러분 조금은 간단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빠르게 넘어가기보다는 여러분한테 조금 시간적 여유를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요. 뒤에 환율 쪽에 가면은 여러분 좀 관심 있을 만한 내용들이 있고 수학적 계산도 있어요. 그리고 요 환율 세금을 다 지나고 나면 이제 2단원 나오거든요. 2단원은 계산하는 것들과 수학적 이론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2단원은 많이 천천히 가고요. 이 앞쪽은 이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렵죠. 경제 수학도 해야 되고, 네, 수능도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상황일수록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노력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3차 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